그 소액 지분 경매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소액 지분 경매로 어떻게 또 돈을 버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지분이라는 거는 네네. 이제 한 물건을 네네.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지분 비율별로 뭐 10분의 1, 네. 뭐 10분의 1, 10분의 1, 뭐 10분의 5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든지 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네. 특히 요즘은 여권이 신장돼 가지고 여자분들하고 공동 네. 그 명의로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도 네. 집도. 네. 그러면 이제 부인 2분의 1, 남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부부 공동 명의 하든지 이 지분 공유 지분이 네. 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속 받든지 네네. 상속 받으면은 엄마 받고 나머지 이제 자녀들 그 네. 나누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7분의 1이다 그러면 엄마가 7분의 3이고 나머지는 7분의 1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네. 그런 이제 지분을 소유하는 그런 형태. 네. 아니면 공동 투자. 네. 공동 투자 해가지고 지분 예. 돈 낸 만큼 이제 지분을 네. 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투자했을 때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가 네네.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네. 이제 경매에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다면 그런 물건들을 낙찰받으면은 돈이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죠. 네. 왜냐하면 남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반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 그 반 사가지고 어떻게 네. 돈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또 사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네, 잘 있는데. 이해를 못 하려고 하고 네.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돈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전에 이제 아파트 지분 경매는 너무 그냥 쉬워요. 아, 그래요? 네. 아파트 지금. 그리고 또 아파트에 그렇게 막 복잡한 권리가 없잖아요. 없죠, 아까 그렇죠. 얘기했지만 지분에는 네. 복잡한 권리가 설정이 될 리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형제들한테 상속받은 형제들이 5명, 6명이 상속받았는데 네네. 셋째가 거기다 무슨 형님 나 이번에 저기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체 좀 동의해 주시면 제가 대출 받았고 나중에 갚을게요. 용납 안 해줘요. 아, 그렇죠. 안 해주죠.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다른 그 권리가 설정이 안 돼요. 아, 대부분 네네. 깨끗한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 네. 이제 아니면은 공동 저당 해가지고 뭐 다른 물건 설정하면서 네. 추가로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좀 네.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은 우리가 인식이 안 좋아서 아니면 또 복잡하다는 생각을 해서 낙찰을 안 받는 것 뿐이지 네네. 실은 낙찰 받고 나면은 환가하는데 그렇게 이제 큰 애로사항은 없어요. 물론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막 이제 네. 복잡하게 나오면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사람 일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협조하면은 쉽게 이제 풀릴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지분 같은 경우는 그 환가하는데 호불호가 굉장히 많아요. 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틀려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땅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아요. 지분은 더 많다. 많아요. 아, 그러면 그게 뭐 어렵냐? 아니다. 이게 이제 환가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이건 지분은 그 사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은 못 사요. 그렇죠. 그 지분권자들만 사주는 거예요. 공유 지분권자들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점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양평에 어느 그 마을 안에 있는 땅을 네. 통으로 받았어. 통으로 받아도 논이야. 네. 아니면 산이야. 네. 근데 그 마을을 지나서 가야 돼. 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저 뭐 외진 놈이 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돼. 네. 또 건축도 하려고 그래. 네네. 저기 퍽퍽한 사람들 있으면 네. 길 막아버릴 수 있어요. 오. 그리고 뭐 터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최씨 집안에 뭐 7분의 1 받았다. 네. 그럼 최씨 집안 그 동네에서는 유지해. 네. 유지인데 한 셋째 아들이 뭐 잘못돼가지고 네. 경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저 양복 입고 네. 거기 이제 임장도 하러 가고 네. 낙찰 받으면 네. 또 측량도 해야 되고 뭐 네. 이렇게 네. 보러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마을 노인에 관해서 보니까 마을 사람 아닌 사람들이 있고 네. 왔다 갔다 해. 저 사람들 누구냐 하는 최씨네 그 셋째가 부도났는데 그 저 사람들이 낙찰 받는 건 모양이구만. 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는데 아주 그 사회에서는 힘 못 쓰네. 뭐 이런 얘기를 큰형님이 가다가 들어. 너무 자만심 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둘째, 야 둘째 이리 와봐라. 야, 셋째 그 땅 저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사자.
동네 부끄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삭버린 거야. 그럼 등기비 내가 할 테니까 빨리 그 소유권 남기고 돈 받고 빨리 가라.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용 증명 보내도 내용 증명도 안 받은 분이 있지만은 그런 분도 어차피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그 분할 소송을 하거든요. 분할 소송하면 판사님이 또 분할을 해줘. 나는 거기서 협의 안 되잖아요. 판사님 다시 경매를 내버려야죠. 경매 비용에서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팔린다는 거죠. 팔린다. 근데 나는 이 지분 물건을 싸게 받았잖아요. 네. 누가 낚시가 잘 받았죠. 그렇죠. 근데 요 지금 원래 지분권자들은 손해 볼 일이 한 번도 없는데 경매에 나오면 물건 한 번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는데 손해 볼 마음도 없고 볼 의사도 없고 볼 행동도 안 했는데 네. 갑자기 자기는 손해 보게 된 거야. 왜요? 아니 경매에서 낙찰 떨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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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래서 안 사주면은 본인들만 손해다. 그렇죠. 이렇게 돼. 그래서 살 수밖에 없다. 결국은. 네. 안 그러면 이제 경매 나오면은 내가 통으로 낙찰받을 수도 있고, 그럼 더 싸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그 나만 낙찰 받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렇죠. 강의 오시면 그런 비법들을 네. 이제 전수를 해드리죠. 어떤 장치를 딱 해놓으면 아무도 못 받아요. 나만 받아요. 그러면 내 지분 받는 것보다 더 싸게 전체 통 물건을 내가 지분 받은 것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낙찰을 받고 잘못한 거는 혼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보니까 또 이게 토지 지분 경매, 토지 지분 소액 지분 경매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강의, 이 박태인 저자님의 강의 한번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보니까 또 선순위 전세권 두 가지 조건만 찾으면 수익이 2배가 난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뭐 이제 선순위 전세권 원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전세권이 좋으냐, 임차권이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전세권은 물건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이군요. 근데 이제 임차권은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물권화 해주는 거예요. 어느 조건만 갖추면, 대항력만 갖추면 물권으로 취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우선 변제권도 주고 최우선 변제권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는 등기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은 등기된 것이 전세권이고 우리가 일반 전세 사는 거는 그냥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이제 통상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임차권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게 많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선순위 그러니까 아무도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본인이 들어가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주인이 동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어떤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주인이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게 통상 있는 일인데 만일에 전세권과 임차권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입신고까지 같이 한 어떤 임차인이 있어 전세권자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 집이 그렇게 했을 때 경매가 나왔어. 나왔을 때 이제 본인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상황에 이제 놓였다. 1차 저당권이 다 받아가고 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울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거죠. 경매 기본으로 상식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본인이 그런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대입변제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면 이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본강에서 보면은 그 사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촉촉 설명해 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략적으로만 얘기하면은 만일에 전세권과 임차권을 갖고 있는 분이 본인이 선순위일 때는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걸로 해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내 돈도 다 받고 내가 내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사례처럼
내가 후순위 임차권자 내지는 전세권자였는데 경매 나와가지고 자기가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위기에 있다. 네. 그러면 1순위 네. 저당권을 네. 대위 변제하는 거예요. 네. 대신 갚아줘. 대신 갚아주고 자기가 선순위로 음. 올라오면은 경매에 누구 낙찰받은 분이 음. 낙찰 못 받고 네. 낙찰을 취소하겠죠. 네. 왜냐면 요 돈 다 주고 또 전세권비도 다 줘야 돼. 그렇죠. 이래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을 아마 이제 이건 불허가 처분 해줄 거예요. 해주면은 그 후로 이제 이 집은 엄청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자기가 전세권 네. 전세 사는 전세 비용보다 더 싸게 떨어질 때 네. 본인이 낙찰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라는 건 딱 어느 물건을 낙찰받는다 네. 이런 거에 한정되지 않고 네. 여러 가지 방법 거기서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해준다. 방법들이 있다. 남들이 무서워하면 나도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들이 무서워하는 걸 해버리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 경매 어떤 잠깐 배운 거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네. 막 응용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여기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네. 싸게 뭐 아무도 못 받겠네 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요 임차권이나 전세권도 그런 기술을 구사해가지고 좀 싸게 낙찰받거나 네. 아니면은 남들한테 부담을 엄청 떠안기게 해가지고 네. 물건을 네.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중에 내가 대신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은 좀 사실 좀 어렵네요, 사실 좀 쉽지 들어봐. 않아요.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쉬운 건데. 제가 이제 설명을 잘못했네. 대표님한테만 쉬운 거지. 여기 시청자분들은 듣고 무슨 좀 아니 근데 이런 거 얘기할 때 약간 사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한 사례로 그냥 얼마짜리를 얼마를 받았는데 네. 2배가 된 사례만 하나는 이게 지금 2배가 수익을 네. 2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대략 수익을 2배 본 사례 같은 건 하나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신지. 아니 원래 네. 선순위 전세권이었는데 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참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얘기랑 복잡하니까 복잡하다. 네. 후순위 전세권인데 네. 1순위 저당권을 맞소시켜가지고 자기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네. 되는 네. 그런 사례거든요. 이제 어느 분이 어느 빌라에 이제 1억 주고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렇죠. 전세 들어갔다. 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앞에 3천만 원짜리 저당권이 저당권이 있다. 네. 근데 경매에 나왔어. 네. 그래가지고 이 집을 자기는 오래 살고 이랬으니까 이 집을 본인이 좀 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 거기 그 전입 신고에 네.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집이 그래도 대출이 그 후 이후에 이제 대출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가압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례인데 경매를 나오는 게 이 전세권자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낙찰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네네. 이 전세권자는 네. 돈을 다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이제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이 3천만 원 1순위 저당권을 본인이 갚아준 거예요. 네. 갚아준 물어준 대입변제 한 거죠. 네. 그러면 1순위 전세권이 소멸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선순위 임차권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외견상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순위 임차권 1억을 물어줘야 네. 된다. 네. 그러면 요거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낙찰 못 받는다. 그냥 계속 떨어지고 이 낙찰가 플러스 1억을 더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 밑으로 떨어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권자가 낙찰 받아가 나중에 한참 떨어지니까 본인이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 전세 보증금보다 더 싸게 낙찰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집도 소유하고 싸게 집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고 돈도 벌었고. 그러고 이제 3천만 원 물어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구상권 청구하는 거죠. 전 소유자한테. 야, 어쨌든 전세 살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전세 살 때 이제 전세 살 혹시 때. 자기 집 그렇게 경매 이렇게. 나오면은 꼭 그냥 네. 앉아있지 말고 이 집을 내가 내 거로 만들 필요가 있나. 네. 제가 아는 분한테 이거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네. 못 하시더라고. 못하죠. 네,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럼 내가 할까요? 왜냐면 저 연립주택 전체가 막 경매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전 주인이 뭐냐면 국회의원이었는데 한번 떨어지니까 돈 엄청 빚을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나온 집이었는데 결국은 그분들은 각자 한 7천만 원씩 손해 봤어요. 손해 보시다.
재계약하면서. 그러니까요. 전세 사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혹시 박태인 저자님한테 얘기하시면 또 해결해 주실 것 같다. 이런 게 있고, 전 소유자의 가압류를 해결하면 뜻밖의 보물이 생긴다. 야,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원래는 가압류는 네. 경매에 낙찰받으면 네. 무조건 소멸해요. 소멸해요? 원래는 네. 다 소멸하는데 네. 소멸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안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이 전소유자의 가압류. 아, 가압류. 원래 이런 경우 뭐냐면은 원래 이제 A라는 사람이 네. 그 가압류를 집을 팔기 전에 네. 가압류가 설정된 게 있었어. 네네네. 근데 B한테 집을 팔면서 이 가압류를 소멸 안 하고 가압류를 떠안고, 네. 그러니까 뭐 대출을 떠안고 살듯이 이 가압류를 떠안고 B가 이 집을 인수했어. 네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저당권을 은행에서 저당권 네. 설정했단 말이에요. 네. 은행에서 돈을 네. 빚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경매를 냈다. 네. 그러면 전 소유자의 가압류잖아요. 네네네. 이 A의 가압류는. 네네네. 이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네. 판례에 네네. 우선 변제권이 있고 어느 임차 선순위 임차인보다 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네네네. 최우선 변제권보다 네. 더 우선해요. 아. 엄청 어느 물건보다 더 네. 우선해 주는 네. 경우가 있어요. 네. 안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단하기로 그냥 이 가압류는 낙찰자가 따는 걸로 하자. 네. 그러면 피고란에다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 네. 이렇게 이제 써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수 조건 그런 것들이 특수 네. 조건이 되는 거죠. 네. 특수 조건이 이제 피고란에 써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감 명세서를 잘 읽어보고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 그것만큼 떨어져서 낙찰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근데 통상은 이런 거는 이제 물건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이런 게 있는지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네. 이제 네. 낙찰 못 받은 경우가 네. 많죠. 아. 그런 경우는 한 3-4번 떨어지면 네. 그때 아는 사람이 낙찰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혹시 생각나셨던 그 보물 사례 중에 보물 사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보물 사례 중에 뭐죠? 네. 전체 낙찰가가 1억이었는데 이제 이러면 전 소유자의 네. 가압류가 이제 네. 4천만 원이 4천이었다. 4천만 원. 4천만 원짜리였는데 네. 이거를 7천만 원인가 낙찰 받았는데 네. 요거를 전 소유자의 가압류를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요 사람들 낙찰 돈 받고 네. 이 소유자 받고 네. 우선 변제 받는데 이거 사실 저당권자가 손해 본 그렇죠. 사례죠. 네. 결국. 네. 근데 이제 이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그 1억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물건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네. 낙찰자는 전체 이제 돈을 이제 물어준 돈이 없었으니까 별 손해는 없었지만 네. 대신 더 뭐 예를 들면 7천만 원, 뭐 6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네. 그럼 나머지 물어주는 사례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임차인도 있으니까 아, 최우선 그렇죠. 변제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 그러니까 가압류권자한테도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 네. 하는 그런 아.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경우가 있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아파트가 되어 돌아온 짜투리 도로 투자. 야, 이런 거는 진짜 대박인데요. 네. 이거는 와. 도로 투자는 네. 와. 좀 이렇게 네. 신중해야 됩니다. 이 도로 투자 제가 가끔씩 네. 그 단톡에서 이렇게 정규 과정에는 없어요. 우리 네. 저 수강생들이 이제 단톡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네. 내가 이제 한 네, 달에 한 네. 번씩 강의를 하는데 네. 이제 도로 투자에 대해서 하는데 도로 투자는 이제 미불용지 투자가 있고 네. 재개발 지역 투자가 있고 네. 사도 투자가 이렇게 있어요. 네. 미불용지 투자는 뭐냐면은 네. 어느 도로를 남의 땅인데 개인 땅인데 네. 이걸 도로로 사용해. 네. 근데 국가가 아직 돈을 보상 안 해준 거. 네. 그런 거는 좀 찾기 어렵겠죠. 아, 찾기 근데 어렵다. 네. 그런 땅이 많아요. 네. 특히 파주 막 이런 데 가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네. 6.25 때 전쟁이 났는데 네. 그 북한군이 내놓으면서 네. 길 따라가야지 뭐 저는 길 따라오고 이렇게 탱크를 몰고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쫙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네. 다 피난 갔잖아요. 네. 피난 가고 없어. 네. 쫙 낙동까지 밀고 갔다가 인천 상륙작전 하니까 네. 전부 또 도망갔잖아요. 전부 도망 올라가는데 그
또 세를 내려면 막 이제 안 그래도 기름도 없고 힘든데 난길로 막 또 올라가 한 2번, 3번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유해군도 쫓아 올라가면서 걔들이 간 길로 가. 딱 계속 왔다 갔다 막 하고 미군 또 철수하면서 또 같은 길 타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길이 돼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전쟁통에 가서 이제 후손들이 돌아와 보니까 여기 원래 길이었는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그냥 길이었는 것 같다 그러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요? 그래 증거 있어요. 그럼 국가에서도 그거 뭐 말을 안 하니까 포상도 안 해주고 그냥 그 필요 쓰고 있는 줄 알고 그냥 포장해줄까? 포장도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토지 보상 그 수용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이걸 안 준 거야. 임대료 줘야지. 응? 그래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토지 보상금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건 토지 보상과 관련된 건데 어쨌든 그런 미불용지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준 돈 이런 것을 받을 수도 있고 3년간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쫙들이 도로 투자는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게 아파트가 되어서 돌아가는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도로인데 재개발 지역에 있는 도로를 그 원래 90제곱미터 이상 가지면 무조건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권을 줘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제 뭐 조례에 따라 많이 틀리고 조합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옛날에는 60제곱미터 이상 갖고 무주택자면은 집을 줬어요. 집 분양권을 줬어요. 그러면 만일에 여기에 20제곱미터짜리 도로 짝퉁이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이게 개발되려고 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해. 그럼 미리 그거를 돈 누가 낙찰받겠어요? 아무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낙찰받아놔. 그리고 또 여기 또 한 10여 제곱미터가 또 나와. 그럼 그건 뭐 측량은 안 되거든요. 도로는 원래 다른 도로, 다른 땅 대지의 3분의 1 값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싸. 근데 또 낙찰 안 받으니까 또 막 엄청 떨어져. 더 싸. 싼 걸 더 싸게 산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한 몇 년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개발돼. 그러면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합쳐보니까 90제곱미터가 돼. 그러면 이제 아파트 그냥 90제곱미터가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수강생이 이 건물 서초동에 있는 6층짜리인가 7층짜리 건물 상가 건물인데 상가 건물 뒤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도로를 낙찰받았어요. 한 30평 정도. 30평 좀 더 되나? 근데 원래 이제 감정가가 4억 5천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 3천까지 떨어지는 거를 이제 1억 3천 정도에 이제 낙찰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이제 협상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4층에 이제 법무법인이 있어요. 법무법인 3일씩 있는데 이 관리단에서도 누군가 그 도로를 낙찰받으니까 물어본 거 이런 도로도 낙찰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낙찰받아야죠. 왜 안 받았어요? 우리는 저 떨리만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내일 협상하고 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협상해서 월세를 주든지 아니면 그 돈에서 싸게 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월세도 그거 한 400만 원 줘야 돼요. 도로를? 그 안 그러면 거기가 이제 8차선 도로 그 인도 입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분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사면 그 광고탑을 치면 그것도 한 4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건물 앞에 보면 테레비 나오고 한 거잖아. 그거 그런 거 그거 해도 될 만한 위치예요. 서초동에 딱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서 협상하러 갔는데 내가 이제 그 수강생한테 그랬죠. 절대 가격 얘기를 먼저 하지 마라. 그래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변호사한테 컨설팅 받았잖아요. 이분들도 가격 얘기를 안 해. 그래 나중에 화장실에 와가지고 아니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저 사람도 가격 얘기를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감정가로 일단 제시해라. 가격이 얼마인데? 4억 5천. 4억 5천 달러 그러니까 막 입이 이만큼 티 나왔어요. 그래 이제 이분이 다시 이제 가서 뭐 서초구청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받았거든요. 올해 되면 이 땅값도 오를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굉장히 금액이 뛴다는 거예요. 6억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억 다 못 받아도 5억 그렇죠.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요 지금 감정값보다 한 2, 3억이 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상 준다. 네. 협상 안 해봤어. 그리고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보고. 네. 그리고 지금 올해 아마 지금 협상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럼 더 올랐잖아. 그죠? 거기 광고판 설치했어요. 그럼. 아니,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놔두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분은 얼마에 낙찰받았는데? 1억 3천치. 사오지. 아, 진짜. 토로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네. 이거는 네. 잘 봐. 이걸 사도 투자라고 그래요. 사도 투자. 이게 아. 사도잖아요. 아, 참. 그러니까 사도 투자는 또 이제 또 전원주택지 사도 투자는 굉장히 위험해요. 아, 위험하다. 왜 전원주택 개발하면서 도로낸 거 있잖아요. 네. 대부분 사도거든요. 아, 그래갖고 그러면 위험하다. 나중에 이제 이 국가에 환납하고 이런 식인데 그런 것들은 좀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이미 상업용 사도 투자는 그렇죠. 괜찮다. 예. 아, 상업용 사도 투자는 괜찮다. 근데 이 전원주택지나 이런 데는 좀 그런 아무튼 네. 잘 이렇게 이 논리를 좀 알고 이렇게 아, 하셔야 돼. 제가 이제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다 그렇죠. 이제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입니다만 야. 도로도 네. 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매의 세계는요, 여러분 진짜 오늘 저도 봤겠지만 너무 이게 기술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기술을 배우시면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한꺼번에 성공해도 1년 연봉이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5년, 10년 연봉도 벌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아 진짜 그 박태인 전사님의 그 강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진짜. 예.